오늘도 금 얘기다. 비트코인처럼 미친 변동성도 없고 주식처럼 초고수익도 안 준다. 그런데 지난 1년 전 세계가 다시 금에 매달렸다. 왜 이렇게 세게 계속 오르냐? 앞으로 더 오를 여지는 뭐냐? 지금 들어가도 되냐? 오늘은 이 얘기만 판다. 나는 범증이고 여기는 경제 금융 투자를 5살도 여든 노인도 이해하게 갈아엎는 곳이다. 아래 내용은 여러 자료랑 내가 겪은 짬에서 뽑아낸 거다. 틀린 부분, 보완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냉정하게 찔러라. 원래 경제 얘기는 지루하다. 우리는 그걸 최대한 단순하고 빠르게 업데이트한다. 나는 아직도 2020년 초가 또렷하다. 코로나 직후 전 세계 증시는 폭락했고 공급망은 마비됐다. 현금이든 채권이든 종이로 된 건 전부 신뢰가 흔들렸다. 그 난장판 속에서 금은 더 이상 귀금속이 아니었다. 안전의 상징, 재산을 지켜주는 부적이었다. 그래서 2019년 말 온스당 1,500달러 근처였던 금 가격이 2020년 8월 2,060달러까지 직선으로 튀어올랐다. 한국에선 사람들이 금을 라면 사재기 하듯 사모았다. 국내 금값은 그때 기준 역대 최고가였다. 그때 이 기세가 계속 간다고 믿은 사람들은 금융시장이 결국 사람 떼거리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그 감정은 항상 오락가락한다. 2021년 이후 인류는 코로나와 같이 사는 법을 대충 배웠다. 백신은 뿌려졌고 재정부양책은 비처럼 쏟아졌다. 투자판의 시선은 슬슬 다른 데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물가는 조용히 꾸준히 자산을 갉아먹고 있었다. 처음엔 미미했지만 곧 주요 국가에서 두 자릿수에 근접했다.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을 기록했고 유럽은 에너지 식품 가격에 끌려다녔다. 이론상 금은 인플레이션의 천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2021, 2022년 내내 금 가격은 온스당 1,800, 1,900달러 근처에서 치고 나가지도 무너지지도 않은 채 옆걸음만 쳤다. 겉으론 조용했지만 그건 더 큰 파도를 앞둔 준비 운동이었다. 금 가격의 시나리오에 곧 큰 분기점이 찾아온다. 그 이름은 전쟁이다. 전쟁은 언제나 금을 번쩍이게 만든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긴장 고조, 미중 무역, 기술 패권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미국 지역은행 연쇄 붕괴로 흔들린 은행 시스템 신뢰. 10년간 공짜 돈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은 한동안 구석에 있던 금을 오래 잊고 지내다 다시 보게 된 옛 연인처럼 보기 시작했다.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00달러를 뚫고 12개월 만에 거의 30% 가까이 뛰어올랐다. 이제 금을 쟁여둔 사람을 비웃는 분위기는 사라졌다. 한국에서도 금괴 가격은 거칠게 튀었다. 국제 시세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국의 금 수입 유통 통제가 시장을 작은 썩은 연못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한국 개인 투자자 특유의 몰빵 단타 심리가 겹치면서 국제 시세가 고점을 향하던 시기 국내 금값은 그보다 더 과격하게 치솟았다. 지금 국내 금값에는 온스당 500달러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국제 시세와의 괴리는 이제 일시적 왜곡이 아니라 한국 금시장의 구조적 기형이자 일종의 특산품이 됐다. 왜 이렇게까지 오르냐라고 묻는다면 답은 셋이다. 공급, 수요, 심리. 먼저 공급. 정부가 각종 규제로 금 수입을 조이면서 국내 금 시장은 반폐쇄 구조가 됐다. 새 금은 해외에서 거의 못 들어오고 이미 안에 있는 금만 한국인끼리 돌려 파는 좁은 운동장이 됐다. 수요 측면에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금을 좋게 본다. 결혼 예물, 돌반지 수준을 넘어 언제든 현금화 가능한 마지막 고루라는 인식이 깊다. 한때 사람들이 몰려갔던 부동산, 주식, 회사채, 사모채 시장은 각종 사기 폭락 사건으로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이 세 단어를 들으면 이제 성장보다 먼저 털린다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다. 여기에 한 번 더 먹어보겠다는 투기 심리, 글로벌 뉴스에 휩쓸린 군중 매수까지 겹치면 한국 금값은 세계보다 더 과격하게 움직인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왜 전 세계적으로 금이 다시 뛰는지 보자.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사실 하나. 돈, 달러든 원화든 본질은 그냥 약속이다. 100달러 지폐 자체엔 내재 가치가 없다. 그 종이가 가치를 갖는 건 다른 사람도 내일 그걸 100달러로 받아줄 거라는 집단적인 믿음 덕분이다. 문제는 이 믿음이 깨질 때다. 오늘의 100달러가 내일도 같은 100달러일 거라는 믿음이 인플레이션, 과도한 국가부채, 정치적 불안에 잠식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에 적힌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때 사람들은 누구의 약속도 필요 없는 자산으로 도망친다. 금이다. 금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정부가 내일부터 단값이라고 선언할 수도 없다. 인류가 잉크로 지폐를 찍어내기 한참 전부터 있어 왔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돈이다. 2010년대 내내 전 세계는 낮은 물가에 취해 있었다. 그러다 10년 동안 잠자던 괴물이 갑자기 눈을 떴다. 물가 2%를 황금 기준처럼 자랑하던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2022년 8%까지 치솟았다. 사람들이 깨닫는다. 지금 죽어라 벌어모은 100달러가 미래에는 실질 가치가 절반도 안 될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사람들은 커피를 덜 사고 금을 더 산다. 금은 인플레이션기의 피난처라는 인식이 거의 교과서급이다. 이건 특히 아시아에서 더 노골적이다. 물가 폭등은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다. 한때 70년대 인플레 악몽을 끝냈다고 자랑하던 유럽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식료품 가격이 폭주했다. 신흥국은 더 심하다.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자국 통화 가치는 추락하며 달러 표시 외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결과는 단순하다. 전 세계적으로 법정 화폐 가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금으로 돌아간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대충 아는 얘기다. 이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변수, 달러를 보자. 금 가격을 열기구라고 상상해보자. 달러는 그 열기구를 땅에 묶어두는 줄이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몸통에 벽돌을 단 열기구처럼 힘을 못 쓴다. 달러가 약해지면 그 줄이 느슨해지면서 금은 위로 치솟는다. 이 관계는 금이 전 세계에서 달러 표시로 거래된다는 구조에서 나온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투자자들은 같은 양의 금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내야 한다. 그 자체가 금 시세 상승 압력이 된다. 그리고 이 달러의 운명을 쥔 건 페드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땐 높은 이자에 끌려 전 세계 자금이 달러로 몰렸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며 금 가격을 눌렀다. 하지만 2024년 들어 페드가 긴축을 완화할 거란 시그널을 주자 달러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세계 기축 통화가 약해지는 순간 국적 없는 통화인 금은 상대적 힘을 얻는다. 더 흥미로운 건 금을 사들이는 주체가 개인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 러시아 중앙은행은 최근 몇 년간 금을 미친 듯이 긁어모으고 있다. 이 금은 누가 목에 걸고 다니라고 사는 게 아니다. 외환 보유 구조를 다시 짜려는 조용하지만 노골적인 움직임이다. 왜일까? 이제 경제 전쟁은 상상 속이 아니다. 러시아가 미국 서방의 달러 유로 표시 외환 보유고를 통째로 동결당했을 때 메시지는 딱 하나였다. 너는 이 근육망에서 하룻밤새 퇴출될 수 있다. 알아서 기어라. 하지만 금은 다르다. 금은 계좌를 동결할 수 없다. 어디 창고에 넣어두든 물리적으로 가진 사람이 주인이다. 베이징이 금 보유를 미친 듯이 늘리는 건 단순 투자 결정이 아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중심이 아닌 새로운 통화 질서를 대비하는 전략적 수순이다. 멀리서 보면 금은 그냥 금융상품이 아니다. 권력, 방어, 서방 금융 질서에 대한 조용한 반항의 상징이다. 감성적으로 말하면 금은 인간이 모피를 교환하던 시대부터 비트코인 결제를 하는 지금까지 가치 저장 기능을 거의 유일하게 유지한 물건이다. 그리고 이 구식이라는 점이 오히려 힘이다.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하는 세계에서 안 변하는 것만이 최후의 피난처가 된다.
여기서 오해는 금물이다. 내가 당장 적금 깨서 금 사라 이런 소리 하려는 게 아니다. 그건 각자 목표, 리스크 선호, 인내심에 달린 선택이다. 다만 하나는 꽤 확실하다. 세계가 난장판이 되면 팬데믹이든 인플레이션이든 전쟁이든 신뢰 붕괴든 금융 위기든 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금은 기술주처럼 미친 속도로 뛰지도 않고 밈코인처럼 춤추지도 않고 FX 마진처럼 단기간 승리감도 잘 안 준다. 그냥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투자에서 위기 순간에 존재하는 자산 하나 있으면 워런 버핏 흉내 정도는 낼 수 있다. 이제 금과 전쟁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 고대부터 전쟁은 귀금속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폭제였다. 현대화, 세계화, 메타버스가 와도 이 패턴은 안 바뀌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된다. 첫 포탄이 떨어졌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은 휘청였지만 금 보유자 표정은 달랐다. 금 가격은 태연하게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며 새 고점을 찔렀다. 이후 중동에서 다시 총성이 나고 이란 이스라엘 긴장이 높아지자 유가만 출렁인 게 아니다. 정치 리스크가 터지면 금으로 간다는 교과서가 그대로 재현됐다. 투자자들이 금을 좋아해서가 아니다. 지금 구조에서 그게 최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5년 초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에 경제전쟁을 선언했다. 캐나다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 폭탄을 던졌다. 가장 끈끈했던 이웃에게 동맹이든 뭐든 상관없다 라고 말한 셈이다. 옆집에 선전포고해놓고 자기 집 문부터 잠가버린 꼴이다. 시장 반응은 단순했다. 정책 리스크에 덜 휘둘리는 자산으로 도망. 답은 또 금이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수요만 늘어서 금값이 오른 건가? 답은 공급 쪽에도 있다. 지금 전 세계 금 채굴량은 자연적 한계에 거의 붙었다. 큰 광산은 고갈돼 가고 새 광산은 찾기도 개발하기도 어렵다. 환경 규제, 인건비 상승,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치니 캐는 것보다 이미 캐놓은 걸 사고 파는 것이 훨씬 쉽다. 금은 땅에서 저절로 돋아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인도 예물용 장신구, 한국 전자산업용 소재, 미중 개인 투자 수요까지. 공급이 안 늘어나는데 수요만 늘면 가격이 오르는 건 물리법칙처럼 당연하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로 금을 쓸어 담고 있다. 시장에 떠다니는 금은 민물처럼 점점 희귀해진다. 한국, 중국에서 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다. 상징이자 정신적 보험이다.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두르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다. 인플레이션 뉴스가 뜨고 환율이 튀고 북핵 안보 위기가 터지고 연금 부동산 악재가 쏟아질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금방으로 간다. 부동산 규제, 금리 역풍으로 집값이 꺾이고 어느 대기업 계열사가 회사채 펀드로 수천억을 날리고 어떤 코스닥 작전주가 개미를 학살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투자에 회의감을 키운다. 하지만 금은 다르게 취급된다. 이런 사건들은 금값을 순수한 시장 논리에서 더 멀어지게 만든다. 이제 금은 집단 심리극의 주연이다. 높은 금값은 마음의 안전비용이다. 실제로 아침부터 수십 미터 줄 서서 금 사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여러 번 연출됐다. 이미 오른 가격인데도 나만 안 사면 뒤처질까봐 줄 서는 장면. 이건 투자라기보다 불안 해소에 가깝다. 이 인간적 특성을 이용해 큰손들은 시세를 띄우고 파동을 만든다. 이제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 지금 금 사야 되냐? 어느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다. 금은 특이한 자산이다. 현금 흐름도 없고 배당도 안 준다. 그런데도 투자자를 이상할 만큼 안심시킨다. 파라오가 금과 함께 묻히던 시절부터 요즘 중앙은행들이 경제 폭풍을 대비해 금을 쓸어 담는 지금까지 금의 위치는 크게 안 바뀌었다. 그렇다면 1돈에 12만 2천 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10만 5천 원대로 내려온 지금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답은 늘 그렇듯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
지난 50년 금 가격 기록을 보면 인플레이션, 오일 쇼크, 각종 버블붕,